IT의 신! 아신 여러분, 2022년을 관통하는 IT 섹터 키워드 중심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낸드 플래시하고요, 핸드셋, 스마트폰, 폴더블폰 중심이겠죠. 그리고 애플이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폴디드 줌 카메라,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기차까지 오늘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낸드 플래시 마저 하겠습니다. 원래 D램이 굉장히 가격이 좋고 낸드 플래시는 별로 기대가 없죠. 왜냐하면 돈을 버는 유일한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삼성전자만 20% 정도의 OP를 내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적자거나 똔똔입니다. BEP라 그러죠. 그런데 D램이 최근에 고정거래 가격이 대한 하락 우려, 그죠? 아직 하락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하락 우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낸드 플래시는 지금 좀 편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낸드 플래시는요, 일단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게요, 128단이 지금은 메인이죠. 그런데 지금 176단, 그리고 삼성전자는 225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층수를 높게 쌓아야 되니까 증착, 시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겠죠. 노광도 많이 늘죠. 세정도 많이 늡니다. 많이 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컨트롤러 IC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우리 낸드 플래시 편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이 낸드 셀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IC가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컨트롤러 IC가 지금 파운드리 쇼티지 때문에 부족한데요.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컨트롤러 IC를 내재화하고 있죠. 외부에다가 파운드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리한 상황이고 가격 반등도 기대할 수 있고 고단화까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이 내년에 굉장히 좀 기대할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핸드셋 쪽에서는 폴더블 폰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폼 팩터가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G 플립 3, 그죠? 폴드 3. 이게 굉장히 잘 팔렸어요. 작년에 한 230만 대 정도 팔렸죠. 폴더블 폰, 그죠? 20년에. 그런데 올해 한 21년에는 한 800만 대 정도 팔릴 것 같습니다. 자, 22년에는요, 한 2천만 대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21년에는 삼성만 만들었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제 UTG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 건 삼성만 만들었는데, 22년부터는 OPV라 그러죠. 오포, 비보, 샤오미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받아서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대망의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내놓으면 이게 완전히 대중화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기존에 이게 계속 쇼티지였잖아요. 유리 수율이 안 나오니까 계속 공급이 부족했는데 삼성이 최근에 내재화 라인을 꾸렸죠. 그죠? FTG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UTG는 독일의 쇼트라는 회사가 공급을 하는 거고, FTG는 미국의 코닝의 온판 유리를 가지고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을 꾸렸는데요. 여기에서 FTG를 만드는 중요한 제조 장비가 하나기술, 그죠? 열 면치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폴더블 수혜주들을 보셔야겠죠? KH 바텍이라는 회사가 힌지 쪽, 그죠? 힌지 쪽을 하고요.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메탈 플레이트. 이거는 이제 내장 힌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장 힌지죠, 외장. 그리고 하나기술, 열 면치 장비입니다. 이렇게 폴더블 쪽 서플라이 체인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폴더블 폼 팩터의 변화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썩어 더 준치라 그러죠. 아직까지 마케팅 포인트는 카메라입니다. 그죠? 특히나 애플은 내년에도 폴더블을 내놓지 않잖아요. 내후년이 이제 폴더블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애플의 마케팅 포인트는 뭘까? 카메라 쪽에서요. 폴디드 줌입니다. 요거는 이제 잔망경 구조의 망원 카메라죠. 기술의 핵심 특허는 이스라엘의 코어 포토닉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했죠. 100%.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삼성 전기가 애플에다가 카메라 모듈을 납품할 거다 라고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좀 기대감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고요. 왜냐면 애플이 자체 특허를 출원했어요. 자체 특허를 출원했고 요거에 대한 원천 특허는 프렌드 조항이 있잖아요. 프렌드 조항 때문에 법령 기술이기 때문에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기대가 됐던 액추에이터 쪽은 자화전자, 그리고 옵트론텍, 여기는 필터죠. 필터고 이쪽은 액추에이터. 그리고 모듈은 역시나 LG 이노텍이다. 그죠? 모듈. 그리고 요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 하이비전 시스템. 자, 요런 종목 중심으로 핸드셋 카메라 쪽 서플라이 체인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인프라 쪽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밀리미터 웨이브 5G 통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핸드셋 쪽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죠. 이거는 28GHz 대역, 그죠? 통신 대역이고요. 기존의 3.5GHz 대역에 비해서 이건 서브6라 그러는데 많이 바뀌죠.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안테나 인 패키징하고 시스템 인 패키징, 이런 첨단 패키징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PCB, 그죠? 삼성전기, 그리고 심텍,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EMI 차폐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죠? EMI 차폐. 한미반도체죠. 그죠? 한미반도체. 그리고 여기 PCB를 가공할 때 미세홀 가공하는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테나 소재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안테나 소재가요. 기존에는 LCP라고 해서요.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라고 하는 걸 이제 도레이라는 회사가, 일본 도레이라는 회사가 많이 납품하는데요. 요거를 또 국내 BH라는 회사가 PI 필름을 가지고 대체하는 모디파이 PI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쪽으로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봐야 될 우리 IT 섹터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한번 볼게요. 올해 가장 핫했던 종목이에요. 사실은 가장 핫했던 섹터고, 왜냐면 전기차가 원래 21년 당초 판매량 전망치가 480만 대였는데 실제로는 780만 대를 팔게 생겼어요. 그죠? 왜냐면 이 미국 변수를 생각을 못 했던 건데요. 이 바이든이 생각보다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의 수혜는 중국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수혜를 보는 그림이었고요. 요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신 기대감을 올해보다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요,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하이니켈 쪽이 계속 기술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첨가제 쪽에서 혁신이 굉장히 활발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관련 수혜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극재 쪽에서 하이니켈은 양극재 쪽이죠. 양극재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이제 여기는 양극재 쪽이죠. 양극재 하이니켈 쪽, 그죠? 그리고 첨가제 쪽에는 대주전자재료, 여기는 이제 음극재 첨가제죠.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첨보, 여기는 이제 전해에게 첨가하는 거죠. 첨가제. 이런 쪽으로 계속 부가가치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차는 뭘 봐야 될까요? 자율주행차는요, 심플합니다. AP, 그리고 OTA, 그리고 센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P는 최근에 테슬라가, 그죠? 지금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에서 14나노 가지고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하고 있죠. 그리고 하드웨어 4.0이라는 차세대 칩도 지금 7나노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해주기로 지금 나왔고, 그리고 구글 웨이모 AP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하게 되겠죠. 그럼 이 AP를 파운드리 하게 되면요, 삼성의 하만이 있잖아요. 하만이나 국내 부품업체들이
같이 또 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OTA, Over the Air 프로그래밍, 그죠? 이쪽은 이제 현대차 eGMP 있잖아요. 여기에 맞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커넥터.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센서는 지금 카메라, 라이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관련 종목들을 보면요. 일단은 MC넥스 세계 차량 카메라 쪽에서 탑5 하는 차량 카메라하고 그리고 라이다 센서도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 단자 여기는 이제 커넥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진이라는 회사, 작은 회사인데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타이어, 금호 타이어하고 개발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통신, IoT 쪽에 이런 쪽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전장 부품을 검사하는 3D 검사 장비 세계 1위 업체 고영, 3D SPI라든지 AOI라든지 MOI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 흐름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H행운석이라는 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질문 한 가지 해도 될까요? 제가 올해 초에 테크윙 평단 22,500원 정도에 가지고 있었고 29,000원대가 두 번 와서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출 비중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서 조금 더 높은 멀티플을 받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하락은 생각보다 깊은 듯하여 혹시 제가 모르는 회사에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테크윙 저도 되게 좋게 보는 회사고요. DDR5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핸들러뿐만 아니라 이제 테스터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멀티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주가라는 거는 회사의 실적과 멀티플인데요. 멀티플은 결국 유동성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유동성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동성을 계속 줄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요. 일시적으로 뭔가 잠시 조정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 주가를 보지 말고요. 기업을 보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가의 흐름, 하루하루 흐름, 그리고 짧은 일주일, 2주일의 흐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오래 버티면 결국 존버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죠? 우리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라도 우리끼리 그래도 기분 북돋아주면서 서로 파이팅해서 또 이렇게 지나고 나면 오늘이 좋은 기회였구나 라고 생각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힘도 좀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 주말에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트렌드, 더 좋은 테크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